이강인이 그간 파리 생제르맹을 괴롭혔던 미드필더 잔혹사를 마무리해줘야 하는데요. PSG는 오는 14일 독일 도르트문트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도르트문트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6차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PSG에게는 16강 진출이 걸린 중요한 경기입니다. 현재 조 2위에 이름을 올린 PSG는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패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한다면 16강 진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3위와 4위인 뉴캐슬과 AC밀란이 PSG와 승점 2점 차이로 두 팀의 6차전 경기가 한 팀의 승리로 마무리된다면 순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승부를 앞둔 상황이지만 PSG의 상황은 마냥 좋다고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올 시즌 UCL에서 2승 1무 2패로 고전 중인 PSG는 미드필더진에서 핵심 선수 어렌 자이르 에메리와 파비안 루이스가 부상으로 이탈해 중원에 기용할 수 있는 선수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스페인 언론 스포르트도 PSG의 중원 상황에 대한 큰 우려를 표했는데요. 스포르트는 6일 PSG의 역사는 반복된다. 미드필더가 UCL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PSG 중원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스포르트는 PSG는 매년 여름 폭탄과 같은 이적 시장을 보냈지만 매년 문제도 똑같았다. 바로 중원이었다. 그들은 UCL에서 우승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번도 뛰어난 미드필더가 없었기 때문이다. 킬리안 은바페,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세르히오 라모스 등 많은 스타와 계약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3명의 엘리트 미드필더를 모은 적이 없다라며 PSG 중원은 언제나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포르트는 PSG가 UCL 결승에 올랐던 2019년도 시즌에도 중원이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팀에 대해서도 엔리케는 사실상 누가 출전할지 다 아는 미드필더진으로 도르트문트전에 목숨을 걸고 있다. 마르코 베라티가 떠나고 자이르 에메리가 부상을 당했으며 루이스도 부재 중이다. 마르키뇨스도 출전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마누엘 우가르테와 비티냐와 이강인을 반복하는 선택지다라며 현재 상황 때문에 지난 르아브르전과 비슷한 중원 구성으로 나설 것이라고 점쳤지만 세 선수 모두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중원에 대한 이러한 혹평은 이강인으로서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팀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중원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는 경기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중원에서 이강인을 에이스로 확실하게 꼽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활약이 이어진다면 이강인이 그간 PSG에 아쉬웠던 엘리트 미드필더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강인은 지난 뉴캐슬전에서 PSG 소속 첫 UCL 선발 출전도 소화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공격 진영에서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팀 공격의 활로를 뚫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직전 르아브르전에서는 후반 늦은 시간에도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공 소유권을 지키는 데 몰두했던 이강인은 특정 순간에 팀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시즌 엔리케 감독이 그를 믿었을 때마다 그렇듯이 그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했다라며 중원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은바페, 랑딸 콜로무아니, 곤살로 하무스 등이 자리 잡은 공격진 대신 중원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강인에게는 이러한 호평이 꾸준히 이어져야 주전 경쟁에서도 더욱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편 PSG는 이강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6강 진출에 성공한다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의 카날 서포터즈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올겨울 경험 많은 미드필더를 원한다. 즉시 전력에 투입될 수 있고 플레이 시스템에 녹아들 수 있으며 UCL 경험이 있는 미드필더를 PSG가 원한다고 전하며 미드필더 영입 가능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이 다가오는 도르트문트전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영입될 수 있는 미드필더와의 경쟁까지도 걱정해야 할 수 있기에 이번 도르트문트전은 PSG와 이강인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강인의 영입 효과가 대단하다는 의견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팬사이트 카날 서포터스는 16일 PSG의 신입생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이강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시작은 시간이 좀 걸렸다. 시즌 초반 3경기를 치른 후 부상을 당했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했기 때문이다. 이후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PSG의 하이브리드가 되어 플레이한다. 점점 더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고 동시에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역할까지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를 떠나 이번 시즌 PSG로 합류했고 위협적인 슈팅, 패스, 크로스를 선보였다. 특유의 날카로운 드리블, 탈압박 능력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존재감을 뽐내며 현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의 외할머니가 손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깡돌이라고 발언한 것이 재조명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 사는 외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서 명절이 되면 항상 서울에 다녀왔다며 인천에 살고 있던 강인이도 그때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손주 10명 중 가장 막둥이였던 강인이는 깡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가족들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 강인이 가족이 스페인에 가게 되면서 많이 섭섭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외할머니는 머나먼 타지로 떠난 강인이 가족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스페인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강인이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러 갔는데 스페인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보였다며 덕분에 강인이 할머니라고 환영받고 왔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어 훈련이 힘들었을 텐데도 강인이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보고 계속 축구를 시켜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찌감치 축구를 접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집 마루에서 공을 차고 다녔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생 형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영재의 비범 리얼스터디에서는 이강인이 태권도장에서 아빠표 체력관리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이 방영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5살 때부터 5년 동안 매일 받았다는 트레이닝은 줄넘기 30분, 야구 30분, 태권도 1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민첩성,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10살의 이강인은 국제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 성인의 평균 폐활량을 훌쩍 뛰어넘는 등 대학생 수준의 체력 수준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2019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손자가 사위의 강인한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강인이 아빠가 오죽했으면 손자 별명을 깡돌이라고 붙였겠느냐. 타고난 체력이라서 어릴 적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없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일 축구 일기를 쓰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강인의 어머니는 닭가슴살로 아들의 체력을 보충하는 등 부모의 꾸준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할머니는 보고 싶은 애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며 TV에서 강인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면서도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딸과 사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강인 선수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슛돌이에 이어 깡돌이까지 별명 부자 우리 이강인 선수. 늘 부상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